안녕하세요, 인투더원빈입니다. 제 영상, 유리티 영상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해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려고 켰고요. 일단 저는 2021년 2월에 입대해서 2022년 10월에 특전병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이 Q&A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리티는 크게 특전병, 부사관, 장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카테고리 특전병으로 복무를 했고요. 각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병은 복무 기간이 일단 짧고요. 부사관은 최소 4년, 장교는 조금 더 깁니다. 이 영상은 제가 병으로서 직접 겪은 경험이랑 이제 들은 얘기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미 알려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제가 부사관이나 장교분들을 대변하거나 대표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시험은 뭘 보나요? 병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체력, 수영, 그리고 특수신검 이렇게 크게 나뉠 수 있고요. 체력은 달리기, 3km 달리기, 수영, 그리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그리고 아마 더미를 이렇게 옮기는 그것도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나뉘고요. 부사관과 장교와는 다르게 일단 머리보다는 몸으로 육체 능력을 증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를 하면은 2월쯤에 이제 해군으로 입대를 하게 돼요. 입대를 하게 되면 6주간이 해군 기초군사 그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 교육을 유리티 교훈대로 넘어갑니다. 유리티 교훈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유리티 시험이 시작하게 되고요. 초반 지옥주 전까지는 병, 부사관, 장교 다 같이 훈련을 받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같이 훈련을 받기는 하는데 과정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병은 초급반이라고 하지 않고요. 특전병 기초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부사관, 장교는 특수전 초급반이라고 그 명칭을 칭합니다. 들어가서는 뭐뭐 보나요? 들어가서는 크게 체력, 멘탈, 그리고 인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매 훈련이랑 이제 시험들이 계속 극한으로 가다 보니까 체력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무조건 수료하는 것도 아니고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게 체력만 좋다고 살아남을 수도 없고 멘탈만 좋다고 살아남을 수 없고 근데 두 개가 되는데 또 인성이 좀 안 좋으면 동기생 평가에서 걸러집니다. 동기생 평가는 제가 매 주차마다 이제 동기생 평가를 해요. 아, 이 사람은 인성이 어떻다. 이 사람은 내 동료가 되면은 좀 위험하겠다. 그런 것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 교육생, 워스트 교육생 이런 걸 뽑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0% 이렇게 워스트로 선정이 되면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을 더 끌고 갈지 아니면 퇴교를 시킬지 결정이 납니다. 병 기준으로는 퇴교를 하면은 배를 타러 갑니다. 일반 해군 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고요. 이제 모병 부사관이라고 부사관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지옥주 임관하기 전에 퇴교를 하면은 그냥 다시 사회로 나가요. 근데 병은 이미 임무 복무를 하러 들어온 거기 때문에 퇴교를 하면은 해군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 때는 베스트 쪽으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워스트 많이 뽑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얘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있었어요. 제가 병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어가지고 10%, 5%인가 10% 이렇게 득표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병 대표, 부사관 대표, 장교 대표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는지 이렇게 물어는 보셨습니다. 이 교육생 어떠냐? 그때 그 친구가 병이었었는데 그런 투표에 적혔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고 좀 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병은 무슨 일을 하나요? 행정인가요? 전문적인 거는 당연히 짚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원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휘부나 시기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제 시기에 따라서 팀에서 같이 훈련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시기가 있고 어떤 기수는 예를 들어 조금 더 지원, 서포트 쪽으로 빠지는 기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팀 생활을 했습니다. 팀 생활을 했고 지금 들어본 걸로는 서포트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휘부의 행격에 따라서 너무 나뉘기 때문에 네. 근데 행정은 아니다. 네. 마르거나 뚱뚱한데 교육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말랐는데 아니면 조금 살집이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말랐고 뚱뚱하고 이건 제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른 사람은 조금 더 가벼워서 뭐 달리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조금 통통하거나 이제 살집이 있는 사람은 체지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에서 오히려 더 강합니다. 저체온증이라든지 체지방이 적을수록 더 쉽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준비를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체형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력 이제 마인드셋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말랐는데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될 때까지 되게 이제 마인드셋이랑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뚱뚱한데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뚱뚱하다고 알고 계시면은 또 빼서 오시면 됩니다. 네. 어느 정도로 힘든가요? 어느 정도로 힘든가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저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축구를. 그래서 운동부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시합에 지고 오면은 그 강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 강도에서 쭉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태교도 있고 강한 그런 것들과 압박이라고 하든지 교관님들이 이제 거기는 조금 너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너 못해 나가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이런 느낌이어서 그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또 종이 태교종이라고 있는데 태교종을 울리면 바로 그냥 교육이 끝이에요. 그 힘든 것들이 다 끝나는데 그걸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가짜 사나이를 저도 보고 갔었습니다. 보고 갔었는데 저는 그 가기 전에는 에이 이거 찍는 거여서 조금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네, 가짜 사나이는 진짜 너무 진짜 예능 조금 그런 미화된? 느낌이었고요. 저도 2021년에 입대를 했으니까 예전 그 선배님들 훈련할 때는 구타도 허용됐었고 이래서 더 힘들었을 텐데 그 2021년에도 가짜 사나이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지옥주는 어떤 느낌인가요? 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옥주에 대한 건데 지옥주는 뭐랄까 말이 안 돼요. 이게 한 사람도 다시 이걸 생각을 돌려보면 이걸 어떻게 했지가 맞는 것 같아요. 지옥주는 계속 멍하고 졸리고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태교를 하니까 반쯤 넋이 나가서 수료한 게 맞고 지옥주를 하는 이유는 전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극한의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거기서 버틸 수 있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알아내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120시간 동안 잠을 안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너무 무겁고 정신은 흐릿하고 그리고 계속 푸시를 하세요. 나가라. 너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뭐 화장실도 거의 못 가고 저는 120시간 동안 작은 것만 봤습니다. 큰 거는 1분을 줬나 30초를 줬나 이랬는데 문을 다 열어놓고 봐서 문을 다 열어놓고 이게 볼일을 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어차피 계속 120시간 동안 소모되는 칼로리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뭐 배출해낼 게 없었고요. 힘들었던 거는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얘가 진짜 120시간 동안 진짜 안 자냐 조금은 재워준다 이런 말이 많은데 진짜 안 잡니다. 먹지 못하는 건 생식주라고 이거는 또 120시간 5일 동안 또 안 먹고 버티는 건 있는데 이거는 병 기초 과정에서는 없고요. 부사관 장교 이제 소급방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식주는 병은 네, 겪지 않습니다. 잠을 안 자고 낮에는 산으로 가고요. 밤에는 바다로 갑니다. 이유는 밤에 산을 가면은 다칠 위험이 너무 많고 항상 IBS를 메고 다니거든요. 그 고무보트를. 그래서 그걸 메고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 고무보트가 산으로 갑니다. 낮에 해 떠 있을 때 가고 밤에는 산에서 훈련을 하면 다치니까 이제 계속 노를 저어요. 4시간, 5시간 노를 저어서 교관님들이 있는 곳으로 계속 IBS를 타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싸워요. 밤이고 졸리니까 이제 몇 명이 노를 젓다가 이걸 빠뜨립니다. 빠뜨리면은 뭐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또 그럴 때마다 항상
교관님들이 항상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원 다 그 입술해서 다시 온몸이 젖은 상태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다시 노를 젓고 잠 깨고, 그리고 또 열심히 젓고 있는데 배가 안 가요. 막 배가 돌아요. 보면은 또 누가 졸고 있어요. 그러면 또 막 팀워크가 괜찮으면 괜찮은데 막 싸웁니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많이 지옥주가 제일 힘든 이유가 사람이 피곤할 때 이 본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거기서 끝나고도 동기생평가에서 이제 얘는 이렇구나 볼 수 있습니다. 노를 빠뜨리면은 노가 가라앉진 않아요. 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를 빠뜨리면 이제 어쨌든 그걸 가지러 가면 제가 입술해야 되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졌다가 이걸 4시간, 3시간 저으면은 계속 뭔가 몽롱한 상태로 계속 해요. 그러다가 잘 때 꿈찔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귀신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은 노를 빠뜨렸을 때 다시 입술을 한다는 게 찾아올 때까지 입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찾는 건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입술을 왜 하는 거예요? 바닷물에 밤에 너무 추우니까 응. 버리죠, 버려. 근데 그 사람만 빠지는 게 아니라 보통 보트를 7명이 있는데 7명이 다 입술을 합니다. 근데 밤이니까 너무 추워요. 그래서 그 상태로 다시 올라와서 추위와 그 서러움과 피곤함을 버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보통 지옥주에서는 7명이 한 팀이고요. 7명이 한 팀인데 뭐 누가 태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팀이 밀립니다. 키 순대로. IBS가 키가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데 한 명이 나가면은 그 다음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큰 사람이 저희 팀에 들어왔어요. 7명이 들어왔고 이 팀은 계속 갑니다. 낮에도 같이 이제 IBS 메고 산 가고 밤에도 이제 보트 저으면서 가고, 그래서 이 멤버로 계속 갑니다. 근데 태교하면 계속 멤버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IBS가 무게가 한 80kg 돼요. 이게 키가 맞아야지 이게 무게가 균등하게 배분이 돼가지고 머리가 조금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태교를 계속 키 큰 애들이 하다 보니까 10cm가 차이가 났습니다. 10cm가 차이가 나면은 제가 그래서 한 개 갖고 온 게 있거든요. 뭐? 잠시만요. 이게 훈련할 때 썼던 모자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빵꾸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고 IBS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훈련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저는 역시 IBS입니다. 물에서 하는 건 다 힘들었어요. 일단 제가 수영을 너무 못했고 지금도 잘하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턱걸이 딱 기준이 있으면은 진짜 이렇게 절벽에서 올라오듯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매번 재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전 물에서 하는 거, 수영 전체에 관련된 거, 그리고 IBS는 키 크면은 진짜 이거는 바꿔보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좀 수료하면은 다 물어보긴 하셨어요. 현역분들도 제 키를 보시고 니 IBS 어떻게 했냐 그렇게. IBS가 진짜 힘듭니다. 지옥주보다 저는 IBS가 더 고통스러웠어요. 지옥주는 IBS랑 항상 함께 하지만 그 전에 고비가 있었다면 IBS, 그 다음에 수영,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코트라인 지금은 시험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kg가 12분 30초가 만점이었고요. 턱걸이가 14개 만점이었어요. 윗몸이 한 70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팔굽혀펴기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수영이 200m, 평영, 자유형, 그리고 이병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바뀐 기준으로는 턱걸이가 18개 만점으로 알고 있고요. 윗몸 팔굽혀펴기도 기준이 훨씬 높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당기면 됐거든요. 제 속도에 맞춰서. 근데 지금은 삑 올라가고 삑 내려가고 이게 삑삑이가 생겼습니다. 삑 이러니까 빨리 못해요. 그래서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 준비할 때 뭔가 선생님을 두고 했나요? 저 준비할 때는 그냥 혼자 했습니다. 친구가 수영을 잠깐 알려주긴 했었는데 알려줬던 거 한 2번 정도 봐줬습니다. 네. 그래서 수영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고, 그리고 또 헬스장도 많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이어서 맨몸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10km 달리고 턱걸이, 딥스, 팔굽혀펴기 이걸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 투표해야겠다. 그 사람들은 괴물이다. UDT가 되면 좋은 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졌냐, 이걸 버틸 수 있을까? 그때 3km를 뛰었습니다. 키 커서 좋은 게 없어요.